1분기 추경이 물 건너갔습니다. 고질적인 여야 정쟁 싸움으로 현실을 외면한 결과인데요.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너무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1분기 추경이 불발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경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구독 버튼 눌러 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매일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자, 먼저 현안 가볼게요. 미 관세에 한국 성장 엔진 멈추는데 조기 추경 말뿐인 국회, 이런 기사가 오늘 떴고요. 자, 여야 국정협의체 30분 만에 파행됐다. 연금개혁 추경합의 또 무산됐다. 이렇게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금개혁 불발됐어요. 추경은 뒷전입니다. 세 번째 빈손, 국정협의의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현안 가볼게요. 자, 원내 지도부가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제3차 국정협의회를 하고자 국회에서 만났는데 이렇다 할 합의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에 대해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 자, 여야는요, 정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원래 계획은 4월 초까지 추경안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이제 불발된 거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뭐 1월부터 3월까지의 이 1분기 추경은 뭐 물 건너갔죠. 사실상. 왜 그러냐면 보통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요, 절차가 필요하죠. 정부 안을 편성합니다. 자,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해요. 그럼 그 편성을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를 봅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까지 1, 2개월 안팎의 소요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소요되는데 1분기 추경 그렇게 되면 아무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봐도 1분기 추경은 이제 물 건너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됩니다. 자, 그런 이유는요, 추경이 안 되는 이유, 의견 조율이 안 돼요. 여당은 이제 핀셋 추경을 얘기하고 있고 야당은 경기 대응을 위한 수포 추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당은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대외 신인도에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국가 빚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추경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국가빚 무작정 늘릴 수는 없죠. 그래서 취약계층으로 핀셋 추경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여당 생각이고, 자, 야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 구체적인 사용처까지 제시한 35조 원의 슈퍼 추경안을 발표했었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야당에서 발표했던 거. 크게 민생회복 추경과 경제성장 추경인데, 이 민생회복 추경에 이게 들어간 거죠. 전국민 25만원, 취약계층 35만원 주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13조 원. 이거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안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추경이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1분기 하려면 1분기 안에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 그러느냐? 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판례 심판 선고가 임박해졌습니다. 그죠? 추경 편성 논의 자체가 공회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된다 라고 본다 그러면 조기 대선 국면 들어가죠? 그러면 사실상 여야정 국정협의체 열리겠어요? 못 열리죠. 추경 진행되겠어요? 다음 정권에서 하고자 진행을 안 할 겁니다. 왜? 다음 정권에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 정권에 빚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안 해줄 거예요.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전국 혼란이 심화되겠죠? 추경 논의는 이제 뒷전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게 인용되던 간에 불결되건 간에 어쨌든 간에 추경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1분기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1분기 안에.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도 알 거예요, 사실. 그래서 너무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가 여야 합의라도 실무협의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4월에 하자, 그래서 이를 하자라고 했었으면은 됐을 텐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나오고 합의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고, 이제는 지금 엄청난 결과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게 인용이 되든 부결이 되든 간에 일단 추경되기에는 좀 어려운, 진행하기가 정치권에서 과연 얘기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진짜 더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이 자영업자, 오늘 제가 이제 방송했던 거예요. 연합뉴스 TV에 가서
오늘 이제 방송했던 내용인데, 자영업자 추이를 본다 그러면 550만 명입니다. 지금 1월달 기준으로, 올해 1월달 기준으로 550만 명인데,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엔데믹 오면서 조금 회복이 되다가 자영업자 수가 이게 갑자기 이게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요. 지금 보시면 기울기가요, 너무 1년 사이에 팍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폐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폐업이 많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사실상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 폐업하신 분들은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마땅한 사실 소득이 없으신 분들 꽤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영업이 본인의 생명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수가 줄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영업자 수 너무 많다, 줄여야 된다. 맞습니다. 뭐 그런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준비되지 않는 폐업자.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좀 준비를 해놓고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자영업자 수가 이제 줄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추경은 여야나 합의가 된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자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게 얘기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은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어떤 누구더라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도 다 해야 된다 얘기하죠. 전문가들도 다 해야 된다 얘기하죠. 여야도 지금 추경의 필요성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의 댓글 주실 때 아마 그런 댓글 많이 주셨어요. 그 현금 지원해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저번 방송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지역화폐로도 줘도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현금 지원이든 지역화폐든 간에 일단 추경이 돼야지만 나오는 겁니다. 다. 예. 본 예산 갖고는 힘드니까 추경이 돼야지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의견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추경이 진행돼야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게 너무 외면하는 것 같아서, 말은 뭔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선이고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좀 안타깝다. 그래서 뭐 저는 정치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항상 제가 추경 얘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야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을 얘기한 거고, 좀 추경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했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유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뉴욕 3대 지수 다 하락을 했는데요. 뭐 폭락이라고 말할 정도로 크게 내렸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08% 이제는 자영업자분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어봤어요. 실제 이제는 경영 환경이 왜 안 좋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부담되는 게 배달 수수라든지 아니면은 고물가 이런 거에 이제는 좀 힘들다라고 얘기했고, 특히 이제는 원자재 재료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셨고요.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아까 제가 방송을 보여드린 이유가요. 저는 방송 나가면 계속 자영업자 얘기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얘기를 해요.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경제 비서고요. 그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오직 한 길만 가죠. 딱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허 프리랜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얘기해요. 어렵다, 힘들다, 도와줘야 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면하면 안 된다. 왜? 생계예요. 가족이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회만 있으면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얘기를 합니다. 바빠요. 정말 바쁩니다. 저도 뭐 방송하랴 강의하랴 바쁜데, 그런데 여정 채널을 통해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과 대화하면서 저도 모르게 소상공인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그 마음을 소통을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누가 뭐라 했든 때론 그럴 수 있어요. 근로소득자들이 왜 저 사람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생각하냐, 너무 입장만 대변한다 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저는 여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을 대변은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냥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방송 나가서 도와줘야 된다 계속 얘기합니다. 추경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게 여가 됐든 야안이 됐든 간에 어떤 안이 됐든 간에 소상공인은 빨리 도와줘야 된다. 살려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저는 여러분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우리 여정가족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에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안 좋아서 나쁜 생각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뉴스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 여정님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는 나의 힘듦과 내가 정말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구나. 누군가는 알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위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큰 도움은 안 돼요. 제가 뭐 큰 도움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보다 더 이해하고 있다. 그것만 여러분 신경 써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 비록 방송에 나가서 여러분의 답답한 이야기, 여러분의 속마음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만 그래도 이 작은 저의 행동이 분명히 좋은 결실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유튜브가 너무 좋아요. 왜? 여러분과 만났잖아요. 우리 여정 가족님과 만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는구나. 이런 게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지원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유튜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뜻은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생각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야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많이 의견 남겨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분들도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목요일날 여정 아카데미 불로초 8기 강의가 진행됩니다.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그 유튜브 설명 부분에 신청하는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이죠. 이제는 목요일날이 시작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